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다. 그 집에서 세 사람이 죽었다. 한 명은 남편이었다. 한 명은 아내였다. 그리고 한 명은 이름도 남기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불렀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도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이것만 알았다. 그 집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처음부터 멈췄어야 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속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록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름은 지워져 있다. 살아남은 자가 지웠기 때문이다. 왜 지웠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해두겠다. 이 이야기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세 사람이 죽었다. 나쁜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무너진 이야기.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다. 나쁜 마음 하나 없이 그냥 끌려갔다가, 그냥 빠져들었다가, 그냥 머물렀다가,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 남자의 이름은 윤서였다. 나이 31,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였다. 과거에 2번 떨어졌다. 세 번째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2번 떨어지면 사람이 변한다. 자신감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단단해진다. 그런데 그 단단함이 외로움과 한 몸이 된다. 윤서는 그런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조용했다. 속으로는 무언가를 오래 억누르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자신도 몰랐다. 아버지는 말했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음이 흩어진다고. 윤서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짐을 쌌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집. 집주인은 노파 혼자였다. 방 하나를 세놓고 있었다. 윤서는 그 방을 빌렸다. 처음 며칠은 좋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산이 보였다. 낮에는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노파가 밥을 날라다 줬다. 밤에는 등불 하나만 켜놓고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노파가 말했다. 오늘부터 내 조카딸이 와서 지낼 것이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방심은 늘 그렇게 온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처럼. 여자의 이름은 소월이라 했다. 나이는 23. 과부였다. 남편이 산에서 죽었다고 했다. 짐승에게 물렸다고 했다. 혼자 된 지 1년이 됐다고 했다. 노파가 소개하는 방식이 담담했다. 마치 별것 아닌 사람을 소개하듯. 마치 지나가다 묵는 손님을 대하듯.
소월도 그랬다. 인사를 했다. 눈을 내리깔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그뿐이었다. 윤서는 처음에 피했다. 과부와 한 지붕 아래. 선비의 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 식사도 문 앞에 놓아두면 됐다. 말을 섞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소월이 밥을 가져올 때마다 꼭 한마디를 남기고 갔다. 공부가 잘 되시나요? 오늘은 날이 차네요. 어머니가 드시래요. 같이 드셔보세요. 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들어보면 다 평범한 말이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말.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조용한데 오래 남았다. 방문이 닫혀도 그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 윤서는 책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발소리를, 그 목소리를, 그 한마디를, 그것을 깨달은 날. 윤서는 찬물을 떠다가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리려 했다. 찬물이 효과가 있었다. 하루 동안은. 다음 날 아침, 소월이 밥을 들고 왔다. 그릇을 문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오늘은 날이 좋네요. 윤서는 그 말에 답했다. 그렇네요. 그것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눈 대화였다. 고작 네 글자짜리 대화였다. 그런데 그날 하루, 윤서는 책을 한 장도 넘기지 못했다. 처음 밥상을 함께 받은 건 노파가 부른 탓이었다. 손님, 오늘은 그냥 같이 드시오. 혼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오. 윤서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작은 상 앞에 앉았다. 노파는 많이 먹었다. 소월은 조금 먹었다. 윤서는 거의 먹지 않았다. 노파가 자리를 일어났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먼저 들어가겠소. 두 사람이 남았다. 상을 치워야 했다. 그릇을 옮겨야 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다.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소월이 말했다. 책이 많으시네요. 윤서가 답했다. 읽어야 할 게 많아서요. 소월이 말했다. 다 읽으셨어요? 윤서가 말했다.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들이라서. 소월이 말했다. 잊어버리나요? 윤서는 잠깐 멈췄다. 잊어버린다기보다 다시 읽으면 다르게 보여서요. 소월이 말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윤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또 한참이 지났다. 소월이 말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슴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외롭냐고 물어본 것이 처음이었다. 한양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질문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 이미 대답이었다는 걸.
윤서는 알고 있었다. 그 뒤로 식사는 자연스럽게 함께 됐다. 노파는 매번 먼저 자리를 떴다. 윤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소월과 밥을 먹었다. 소월과 마루에 앉았다. 소월과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다. 소월과 별이 뜨는 것을 같이 봤다.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같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은 소월이 물었다. 과거에 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서가 말했다. 한양으로 돌아가야지요. 벼슬을 받고 가문을 일으키고. 소월이 말했다. 그게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해야 하는 건가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그 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소월이 그것을 나눠 놓았다. 그리고 윤서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 둘이 사실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윤서는 알았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 여자의 질문이, 말이, 침묵이 전부 위험하다는 것을. 이 산 속에서 있었던 일은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알았다. 그 마지막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다. 어느 날 밤, 소월이 먼저 돌아가지 않았다. 윤서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다.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새벽이 왔다. 두 사람은 그것이 어떤 선을 넘은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선은 넘어졌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 마지막이 문제였다. 후회가 있었다면, 괴로움이 있었다면, 그 선을 다시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오래간만에 책을 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았다. 그런데 한 시진도 안 지나 소월이 밥을 가지고 왔다. 문을 두드렸다. 윤서가 문을 열었다. 소월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윤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책을 덮었다.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인지, 그게 옳지 않은 일인지, 그 생각 자체를 멈췄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생각을 멈춘 그 순간이. 열흘이 지났다. 윤서는 책을 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월이 보고 싶었다. 밥을 먹으면서 소월을 봤다. 책상 앞에 앉아도 소월 생각을 했다. 밤이 되면 소월 곁에 있었다. 과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한양이 멀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흐려지고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소월은 변함이 없었다. 아침에 밥을 지었다. 낮에 빨래를 했다. 저녁에 등불을 켰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그런데 그 있음이 윤서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양에서 윤서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다. 아버지 앞에서, 스승 앞에서, 동료, 선비들 앞에서.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소월은 윤서가 과거에 2번 떨어진 것을 알지 못했다. 알아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처음에는 편안함이었다. 그리고 점점 다른 감정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파가 윤서를 불렀다. 방 안에 둘이 앉았다. 노파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래된 사람 특유의 침묵이었다. 말을 고르는 침묵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가 두려운 침묵이었다. 그러다 말했다. 손님. 네. 소월이가 뭐라 하던가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파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 남편이 짐승에게 물린 게 아니오. 윤서가 굳었다. 그럼 노파가 천천히 말했다. 자기가 죽인 거요. 방 안이 무거워졌다. 등불이 흔들렸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노파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소월의 남편은 포악한 자였다. 매일 술을 마셨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소월을 때렸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었고, 이유가 없을 때가 더 많았다. 소월의 몸에는 늘 상처가 있었다.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었다. 마을 사람들은 알면서 모른 척했다. 노파는 알고 있었다. 몇 번이나 달려가 막으려 했다고 했다. 그때마다 소월이 말렸다고 했다.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그런데 별것이 아닌 날이 없었다. 3년이 그렇게 지났다. 그러던 어느 봄날, 소월이 남편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 버섯을 캐러 간다고 했다. 산에서 둘이 올라가면 하나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소월이 말했다.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자신은 손도 써보지 못했다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남편의 평소 행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소월을 측은히 여겼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소. 소월이가 직접 밀었다는 것을. 윤서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노파가 말했다. 그 남자는 맞아 죽어도 싼 자였으니까.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윤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파가 덧붙였다. 손님한테 이걸 말하는 이유는 도망치라는 게 아니오. 알고 있으라는 거요. 윤서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여자와 있었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알았다. 그것이 소월을 덜 좋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그게 문제였다. 그날 밤 윤서는 짐을 쌌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이 산에서, 이 여자에게서, 남편을 죽인 여자,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 이것은 끝내야 했다.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소월이 서 있었다. 마루 끝에 등불을 손에 들고 윤서를 바라보며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윤서는 멈췄다. 소월이 말했다. 가시려고요. 묻는 것이 아니었다. 아는 것이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월이 말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윤서가 말했다. 알고 있소. 소월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손도 떨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그 눈이 이상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애원도 없었다. 다만 무언가가 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 소월이 말했다. 두렵지 않으세요. 윤서가 말했다. 두렵소. 소월이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남자가.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윤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 남자가 두려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도 아니었다. 설명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한참이 지났다. 소월이 말했다. 가셔도 돼요. 잡지 않겠어요. 윤서는 소월을 봤다. 소월은 정말 잡지 않았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 서 있음이 붙잡는 것보다 더 강했다. 윤서는 짐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실수였다. 가장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윤서 자신도 그 순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려놓았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윤서는 떠나지 않았다. 과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 더 있다가 가면 된다고. 봄이 오면 한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봄이 왔다. 떠나지 않았다. 소월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더 있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 가지 말라고 붙잡지도 않았다. 그냥 있었다. 아침에 밥을 지었다. 저녁에 등불을 켰다. 밤에 마루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 일상이 윤서를 붙들었다. 그리고 윤서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했다. 이것도 삶이 아닌가. 이 산 속에서, 이 여자 곁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있었다. 과거가 있었다. 가문이 있었다. 그것들이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에서 사람이 올라왔다. 윤서를 찾는 사람이었다. 한양에서 온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어른께서 오시래요. 혼처가 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윤서는 굳었다. 소월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 말을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소월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노도, 눈물도, 애원도, 그냥 봤다. 마치 이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윤서가 물었다. 소월 씨. 소월이 말했다. 가셔야죠.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윤서는 오히려 가슴이 내려앉았다. 붙잡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가셔야죠 라고 했다. 그 네 글자가 윤서의 발을 무겁게 했다. 그런데 그 발이 결국 산 아래를 향했다. 산을 내려가면서 윤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다. 멈추면 끝내 내려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걷기만 했다. 앞만 보고, 아래만 보고,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했다. 소월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아직 마루에 있을까? 아니면 방 안으로 들어갔을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윤서는 그제야 앞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여기가 세상이었다. 저기가 자신이 두고 온 것이었다. 윤서가 산을 내려간 지 사흘이 지났다. 노파가 소월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역시 없었다. 노파가 방문을 열었다. 소월은 있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다. 노파가 소리를 질렀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다.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섰다. 소월의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였다. 2통. 한 통은 봉해져 있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 소월의 글씨였다. 다른 한 통은 열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남편을 죽였다. 그 죄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 사람이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편지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좋았다. 처음으로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끝낼 생각이었다. 다만 한 번만 따뜻한 사람 곁에 있고 싶었다. 그것뿐이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해줬다. 마을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 말이 없었다. 노파는 울지 않았다. 그냥 창문을 닫았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윤서 앞으로 된 봉투를 손에 쥐고 누군가 산 아래로 보낼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윤서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한양에 도착하고 열흘이 지난 뒤였다. 심부름꾼이 전해줬다. 산골집에서 여인이 죽었다 하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부름꾼이 건넨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봉투 하나.
소월이 쓴 봉투. 윤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는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다. 열지 못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열면 자신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봉투만 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 소월이 직접 쓴 글씨. 그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거웠다. 윤서는 그 봉투를 품에 넣었다. 혼례는 치렀다. 과거도 봤다. 합격도 했다. 벼슬도 받았다. 자식도 생겼다. 삶은 계속됐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아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딘가가 어딘지를 자신만 알고 있었다. 소월의 편지는 죽을 때까지 품에 지니고 있었다. 열지 않은 채로. 그가 죽고 나서야 가족들이 봉투를 꺼냈다. 열었다. 안에는 글자가 없었다. 종이만 있었다. 하얀 종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빈 종이를 이렇게 오래 품에 지녔냐고 했다. 그러나 윤서는 알았을 것이다. 그 빈 종이가 무슨 뜻인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었다.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워뒀을 것이다. 그 집은 지금도 산속에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 높아도 그 뒤 오래 살지 못했다. 소월이 죽고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떴다. 마지막까지 그 집을 지켰다. 그 집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비가 오는 밤, 그 집 쪽에서 등불이 켜진다고. 누가 켜는지는 모른다.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 다만, 그 불빛이 항상 혼자라는 것, 하나뿐이라는 것, 두 개가 된 적이 없다는 것, 그것만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소월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떠날 것을, 자신은 남겨질 것을. 그래서 잡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빈 종이를 보냈을 것이다.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쓴들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리고 윤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끝내 편지를 열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사랑은 이렇다.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만났다. 떠났어야 했다. 그런데 머물렀다. 머물렀어야 했다. 그런데 떠났다. 그 세 번의 선택이 두 사람을 모두 지워버렸다. 나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모두가 무너졌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다. 잘못된 사람이 없어도, 잘못된 선택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끝.